잠깐 설명을 하고 가자면 함수라고 하죠. 함수. 자바에서는 메서드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함수는 이제 펑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근데 얘는요, 기능입니다. 기능. 말 그대로 기능.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하는 녀석이죠. 그쵸? 자, 얘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4개 변수가 있고요. 또 리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턴까지만 아시면 돼요. 함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다음 4개 변수, 리턴까지 알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예로요. 반복문 이런 거 없이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매일 출력해달래요. 매일. 이 5까지 출력하는 거야. 자, 그럼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하면은 됩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 똑같은 코드를 쓰는 거는 낭비예요, 낭비.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static void print 1, 2, 5 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름만 보면 뭐죠? 1부터 5까지 프린트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또 누군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걸 저한테 부탁합니다. 자, 저는 이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누가 부탁했을 때 저는 메인에서 얘만 호출을 해줍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해달래요. 매일 같은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코드가 엄청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도 뭐다? 1부터 5까지 다 알아서 출력을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1부터 5까지 출력을 시켰는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써서 붙여 넣는 게 귀찮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이름이 있는 상자에다 담았습니다. 상자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상자 이름만 호출해주면 이 상자 안에 있는 기능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와요. 제가 할 거는요, 기능을 담아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써주기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이유가요,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이런 코드를 일일이 쓰기 귀찮아서. 함수가 쓰는 기능이 그런 겁니다. 이런 출력문들을 일일이 다 쓰기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제로 코드가 엄청 줄었죠? 여러분 함수 왜 쓰는지 아시겠나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t 단은 8이라고 하고 int i는 0부터 i 해서 9까지 i 뿔뿔. 자, print f로 자, %d 곱하기 %d는 %d 해서 단 i 단 곱하기 i. 끝났죠? 아, 요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주바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근데 이름이 좀 안 맞으니까 이름을 프린트 8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8단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기능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봐도 얘는 8단 출력하는 애구나 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꼴을 보면요, 자,
얘 있죠, 얘. 얘 뭐죠? 메인 함수, 메인 메서드죠. 그쵸? 우리는 사실 여기저기서 함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를 100번을 하던 1000번을 하던 얘는 몇 단밖에 출력을 못하죠? 몇 단? 8단. 누구 때문에? 이 단 때문에. 단이 8인 이상 8단을 출력할 거고, 만약에 이거를 7로 하면은 7단 나오겠죠. 7단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는 3단, 하나는 9단 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름이 또 안 맞으니까 이거는 N으로 하겠습니다. N단이에요. N단. N단. 자, 요렇게 했을 때는 3단, 요렇게 했을 때는 9단이 출력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보니까 아규먼트, 인자는 넘어가고 있는데 이 메서드에서 받을 곳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 호출이거든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보니까 받을 구멍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메서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져 있다, 딱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 실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함수 호출. 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얘 때문이죠. 단이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을 미정으로 해버리면은 얘는 대체 단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못 구해오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로 똑같이 함수 소괄호 안쪽에 넘겨주고 있으면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주시면 돼요. 이름만 보면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근데 각각 부르는 이름은 얘는 아규먼트, 얘는 파라미터, 인자, 매개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다? 함수가 좀 더 유연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3단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9단이 나온다. 이거 1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거는 센스 있게 하나씩 써주시면 좋겠죠. 단은 뭐다? 플러스 단. 그러면 처음에 3단, 그 다음 9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얘는 지금 이 변수가 사는 지역이 어디죠? 이 프린트 n단이라는 함수 안쪽이죠. 그쵸?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 그 다음 얘는 매개 변수. 얘도 함수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조금 더 정확한 말로는 매개 변수. 여기 함수 바깥쪽과 안쪽을 이어주는 매개체여서 매개 변수. 이렇게. 여기가 함수 안쪽이고요. 여기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래서 3이 여기로 들어와서 한번 실행하고 또 다음 끝난 다음에 얘는 실행하는데 이번엔 9가 와서 또 실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런 건 안 되겠죠. 요런 거는 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왜죠? 2개 보내주고 있는데 받을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이름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름 뭘 쓰던 그냥 안에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예쁘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2개가 넘어오면은 얘는 3단인데 1부터 해서 3까지만 곱해주는 애 라고 하면 이 리밋을 여기다 두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는 3까지, 하나는 5까지
이런 식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조금 더 유연한 함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 자체가 아까보다 더욱 유연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절대 법칙은 이거예요. 개수가 맞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타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 넘어왔는데 갑자기 더블로 받는다? 안 되겠죠. 똑같이 뭐다? 인트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다? 매개 변수는 필수가 아니다. 함수를 좀 더 고정형으로 쓰고 싶으면 매개 변수 안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함수를 고정적이게 쓰기 싫다. 좀 더 유연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바에서 이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오류 있나요? 없죠? 제가 실행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심지어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함수는 어디 찾아갔죠? 1번, 2번? 2번. 두 번째는요? 1번 찾아갔죠. 자,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지금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뭐만 다르죠? 매개 변수만 다르죠. 그쵸?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나중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것도 있고 오버로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둘 다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오버로딩입니다. 로딩. 자, 보면요, 지금 이름이 똑같은데 원래 우리는요, 이름이 똑같으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매개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바에서 얘를 각각 다른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print n 단까지 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랑 엄연히 이름이 다르죠. 그쵸?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는 매개 변수 2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르죠? 뒤에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함수 오버 로딩이다. 나중에 라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딩. 이거는 상속할 때 라이딩이라는 거 할 건데 달라요. 함수의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바가 처음이시라면 요게 진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오버로딩. 제가 좀 더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게 오버로딩이다. 오버로딩. 그냥 머릿속에 박제해 놓으세요. 한 곳에. 근데 또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얘는 왜 안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저게 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안에는 좀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할까요? 자,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바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함수 끝까지. 여기부터 로딩. 이게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좀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3개면 3개짜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함수랑 매개 변수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부터 return이라는 걸 할 건데 return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이 매개 변수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return 한번 해볼게요. 오버로딩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제가 이번에는 클래스 계산기 라고 하고요. void 합이라고 해볼게요. 합 이렇게. 자, 그 다음 계산기 합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계산기 얘는 뭐죠? 얘 뭐죠? 클래스죠. 그쵸? 이거 클래스잖아요. 설계도한테 지금 합해 라고 일을 시키고 있죠. 그쵸?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합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int a랑 이제 int b가 있는데 아이고, 얘네들이 하는 이유 일이 이제 a 플러스 b 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력하면 뭐 나오죠? 30 나오죠? 그쵸? 근데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10, 20, 30, 40 이렇게 넘겨줄게요. 자, 그럼 모양상 어때요? 메서드랑 안 맞죠? 그럼 맞춰주면 됩니다. int a, int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뭐다? 함수가 좀 더 유연해집니다. 첫 번째에서는 10과 20이 들어와 30 나올 거고, 두 번째에서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30과 40이 또 들어와서 7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rs는 그냥 result의 줄임말입니다. 20 더하기 60을 해볼게요. 그리고 rs 출력하면 rs 뭐 나오죠? 자, 여러분 60이 나오나요? 아니면 20 더하기 40이 나오나요? 80이죠? 자, 80이 나오나요? 아니면 20 더하기 60이 나오나요? 둘 중 뭐 나오죠? 이거 뭐 나오죠? 그쵸? 80 나오죠? 80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연산되는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산된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빨간 줄이 없다고 치고 이거 실행하면 RS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30? 자, 10 더하기 20은 뭐죠? 아까 30 나왔었죠? 30 들어갈까요? 근데 출력문이에요. 자, 이거 만약에 된다 했을 때 이 32라는 출력문을 인트에 넣겠다.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얘는요, 이 system.out.println 얘는요, 그냥 출력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출력만 해주고 있어요. 출력만. 자, 이게 되게 하려면요, 이 한 줄이 되게 하려면 이 뒤에 뭔가 값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50이 됐던 60이 됐던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10 더하기 20은 뭐죠? 30이죠. 30. 똑같습니다. 자, 이 함수가 지금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원래는 그냥 출력해주고 끝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무언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어떤 값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 30이 보일 거야 이거 말고 30이야 라고 그 값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합의하고 있는 거는 출력문입니다. 출력문. 실행 결과가 출력문이죠. 출력을 과연 값 취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자, x에다가 이거 되나요? 이거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하면은 y에 뭐 들어가죠? 50 들어가죠. 그러니까 20 더하기 30 그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20 더하기 32라는 연산 행위가 y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결과값이 들어가나요? 결과값 들어가죠. y에 결론적으로 50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출력은 값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쵸? 자, 이렇게 출력 말고 그냥 이 계산된 값을 돌려줬으면 좋겠을 때 그때 리턴을 쓴 겁니다. 자, 이제 리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머리가 더 아프기 시작해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여러분, 출력문이랑 이 리턴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얘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주려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값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만 했을 때
얘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여기 콘솔에 32 찍히고 끝나요. 그리고 이 함수는 끝나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는 순간 이 함수가 끝나고 뭔가를 남깁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이 리턴된 결과값을 남겨요. 자, a 플러스 b 뭐죠? 30이죠. 30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직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리턴을 하면은 값이 남는다고 해서 리턴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b 했어요. 합이니까. 했는데 여전히 오류가 나고 있죠.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데 사실 리턴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자, 리턴 타입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스트링 s 되나요? 인트 되나요? 이런 값들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맞아야 되죠. 정수면 정수, 문자면 문자 이렇게요. 그쵸? 이 리턴에도 이런 거와 같은 타입이 있는데 자, 그 타입은 어디에 써있냐?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서드 만들 때 이 스태틱 빼고 보면은 void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쵸? 근데 자, 원래는 제가 이걸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 이 void가 뭐냐면 나는 리턴을 안 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리턴 해버렸죠. 그쵸? 리턴 안 할 거야 라고 미리 명시를 해줬는데 리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void를 쓰면 안 돼요. 이 리턴 타입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짐작했을 때 이 리턴 타입은 뭘까요? 그쵸? 왜 int인지 아시겠나요? a 플러스 b 자, a에 10 들어오고 b에 20 들어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 a 플러스 b는 뭐죠? 10 더하기 20에서 총 30이 남죠. 30은 타입이 뭐다? int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게 리턴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합이라는 메서드는요 int를 리턴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턴을 하면은 대체 출력문이랑 뭐가 다른 거냐, 요런 게 가능해져요. 자, 요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 원래는 이 RS에 출력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값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RS는 무조건 뭘로 본다? 30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이 함수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리턴 값이 났는데 리턴 값 보니까 a 플러스 b래요. 근데 a 플러스 b, a랑 b 값 보니까 10, 20 두 개 더하기 해서 30이 남는다. 그러면 얘는 30 취급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30 더하기 10 해서 처음에 30 나오고, 자, 이렇게 40이 나오는데, 그럼 위에 있는 이 30은 뭐냐? 함수를 실행할 때 a 플러스 b는 이거야 라고 그냥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리턴을 한다고 해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리턴 값을 남긴다고 해서. 이해되실까요? 아무것도 안 남죠.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려면은 출력문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출력문이랑 return은 아예 다릅니다. return은 어떠한 함수의 실행 결과예요. 결과. return 자체가 뜻이 반환하다, 돌려받다 뭐 이런 거죠. 값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단순 출력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b 이거야 가 아니라 그냥 값 자체를 30이야 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게 가능해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해진다. 왜냐? 어차피 int를 똑같이 return을 하기 때문에, 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return을 true로 할 거예요.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그쵸? 불린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뭐다? 불린을 받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받던 말던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이 함수 자유입니다. 뭐 이름을 합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사실 함수 이름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쓰던 말던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인자에서 뭘 넘겨주던 매개 변수에서 뭘 받던 아무튼 리턴 값은 뭐다? 무조건 true다. 이 안에서 a 플러스 자 int c는 a 플러스 b다. 그리고 c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a에다가 뭐 100 넣고 b에다가 200 넣고 이걸 먼저 할까요? 자 요렇게 상관없어요. 안에서 어떤 짓을 하던 리턴 값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출력문이 있다. 근데 C를 출력했다. 여기서 300이 나오시죠? 자, 300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그냥 C를 출력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때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찾아가요. 근데 실행하면서 A랑 B 값이 넘어왔는데 안에서 바꿔버렸네요. 그래 나서 A랑 B를 더했대요. 그리고 C를 단순히 출력을 해줬습니다. 출력해줬어요. 그러니까 C라는 결과값을 남긴 게 아니라 그냥 C인데 요런 게 있어 라고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true래요.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는 뭐다? C고 뭐고 그냥 true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뭘 돌려주냐에 따라서 return 타입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void 뭘까요? return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값 어차피 남길 필요 없어 그냥 보여주고 끝낼 거야 하시면 return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어떤 값으로 돌려받고 싶어. 왜냐? 나중에 자 다시 int 합이라고 했을 때 얘가 하는 일이 A랑 B를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때 요런 거 하려고 이렇게 그냥 값 남기려고 자 int 뭐 x는 10 해놓고 rs 플러스 x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이 남았으면 좋겠을 때 그때 리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프린트 8 이거야. 아니 프린트 a 그 다음 and b 이거야 했을 때 a랑 b를 출력하는 녀석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리턴은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void를 쓰는 겁니다. 나 리턴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어떻게 되냐, 실행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끝납니다.
자, 10, 20 맞죠? 계산기 이렇게요.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값으로 남냐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냐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보이드는요 값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다? 자,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라는 거죠. 메서드는 있지만 리턴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함수에 대한 실행 결과를 다시 돌려 쓰고 싶다, 어딘가에서 쓰고 싶다 하면은 리턴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 뭐다? 타입도 리턴과 똑같은 타입으로 맞춰줘야 된다. true면 불린, int면 정수, 정수면 int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돌려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리턴 기초입니다.